네, 안녕하세요.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 드립니다. 보험회사에 동의하면 후회하는 4가지라는 영상이 제법 인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알려드린 내용 중 첫 번째가 의료자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의료자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의료자문을 진행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동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자문이란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피보험자가 발급한 진단서 등의 병원 서류가 보험회사의 심사 기준과 다른 점이 있거나 의문점 등이 있어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지가 않는 경우 보험회사의 심사자나 손해사정사는 전문의가 아니므로 의료적 전문 지식과 식견을 가진 의사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의료자문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의료자문이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이 된다면 아주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이 의료자문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실무에서는 이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무조건 거부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출한 고객의 서류만으로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경우라며 보험금 지급이 무기한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담당 의사가 소견을 거부하는 경우 고객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담당의가 소견을 거부하거나 소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료자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구 내용의 불일치. 고객이 제출한 검사 결과나 치료 경과 등의 의학적 증거가 청구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의 과거 기록, 주변인 진술 또는 주변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의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의료자문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부실 기재 등으로 보험금 심사를 위한 의학적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사 쪽에서 의료자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 의학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 판단이 불가능해서 고도의 의학 전문 분야인 경우 의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험금 청구권자의 요청. 고객 측이 의료자문을 요청하여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라면 의료자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의 경우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가지에 해당하여 의료자문을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계약자 측과 상의하여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의료기관 자문의를 정하고 동시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결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알려드린 6가지에 해당되지 않고 주치 소견이나 나의 진료 기록으로 보험회사의 의문점을 모두 해소시킬 수 있다면 꼭 의료자문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또 하나, 의료자문은 보험회사 측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알고 싶다면 고객 측에서 손해사정사 위임 후 의료자문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의료자문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의료자문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료자문으로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으신 경우라면 손해사정사들로 연락주세요. 사건 검토하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하셔서 도움되는 보상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